안녕하세요. 토지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이 OX 퀴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 부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스쿨 부소장 이유현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정사각형 토지가 좋은 건가요? 정사각형 토지가 좋은 건가요? 정답은 X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정사각형 모양, 네모 반듯한 걸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땅 면적 위에 100% 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 지역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아닌 이상은 보통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들은 원형지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토지나 자연녹지 토지들인데요. 이러한 토지들은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밖에 되질 않습니다. 건폐율이. 그렇기 때문에 땅의 모든 면적을 다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정사각형 토지보다도 삼각형이든 원형의 모양이든 중요한 거는 건물을 짓고 나서 나머지 토지들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건축을 하고 나머지 땅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가장 좋은 건가요, 소장님? 정답은 X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X를 들었는데요.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대지인 땅에다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이 초보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지목이 대지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농지든 임야든 우리가 개발 전용 허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목보다는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 지역이냐 아니면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대지는 전용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대지에만 꼭 건축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 가장 좋은 건가요? 자, 여기서도 정답을 X로 들겠습니다. 계속 X만 들고 있는데 상업지역이 가장 비싼 땅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업지역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토지들이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이런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도시지역 인근은 자연녹지 이런 토지들이 추후에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이러한 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상업지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특히 우리가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비도시 지역 인근에 있는 원형지 토지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저렴한 토지가 좋은 거죠? 자,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오를 만한 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아니면 임야를 몇만 평을 갖고 있어서 그 땅, 그게 되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금 가격은 비싸더라도 오를 수 있는 이러한 토지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수도권 인근 토지가 가장 좋은 거죠? 자, 이번에도 X입니다. 자, 수도권 인근 토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는 이미 대도시가 다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이 다 들어와 있고요. 토지의 가격도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방에 수도권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지가가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2, 3년 전에 보면 우리가 제주도도 있고요. 평택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이라 하더라도 지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오히려 그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질문. 외지인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 자,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자, 외지인이라고 해서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몇만 평, 몇천 평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다 농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작의 어려움과 사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지금 농지은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맡기는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인 같은 경우 302평인데요. 이 미만인 경우에는 거리 제한 없이 주말 체험 용농으로도 우리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업용 토지로 또 혜택을 보고 세금적인 이런 절세 혜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인이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다음 질문. 그러면 농지 구입 후 농사를 꼭 지어야 할까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X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지가 조금 큰 평수일 경우에는 저런 농지은행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100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말 영농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농사를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농사 짓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묘목, 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하기 쉬운 나무들이 있는데요. 뭐 감나무나 뭐 매실나무 이런 나무들을 심어 놓으면 훨씬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편리한 방법 알려주셨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토지에서는 지분 투자는 안 좋은 건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자,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분 투자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쉽게 제가 비유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수박을 생각을 할 때 지분은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수박 한 통이 10,000원인데 4명이 2,500원씩 투자해서 수박을 샀다고 했을 때 4분의 1만큼 먹을 권리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는 있지만 내가 직접 먹으려고 할 때는 이 4명의 동의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명이 다 같이 먹거나 아니면 나머지 3명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수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분 투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분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단 여기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지인들, 소수의 인원들 있죠. 2명이나 3명 정도는 때때로 이런 경우에는 내가 큰 자금이 없을 때 좀 소액 자본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또 지분 투자가 좋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OX 퀴즈를 통해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께 조금 이해 쉽게끔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토지스쿨은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열심히 나아갈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